허리가 아파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디스크 때문에 아픈 거라고 진단을 받아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디스크 때문에 아픈 게 아닐 수 있습니다. 당신의 통증은 디스크 때문이 아닙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 경우에 따라 MRI까지 찍고 디스크 때문에 아픕니다 라고 보통 진단을 받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이 튀어나온 디스크 때문에 아픈 것 같은데 다른 이유가 있다고요? 사실 허리 통증의 원인이 모두 디스크다 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영상 검사에서 발견되는 소견과 환자분이 호소하시는 증상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건 이미 많은 의학 연구를 통해 확인된 사실입니다. 2015년 미국 신경영상의학회지에 발표된 증상이 없는 사람들의 척추 퇴행성 변화에 대한 문헌 연구입니다. 총 33개의 논문 데이터를 종합해서 통증이 전혀 없는 건강한 사람 3,110명의 MRI 검사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결과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건강한 20대 젊은 층 30%가 디스크 돌출 소견을 보였습니다. 50대로 가면 60%에서 디스크 돌출이 관찰되었습니다. 디스크 탈출의 경우는 어떨까요? 20대에서는 29%, 50대에서는 거의 40%에 가깝게 발견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뭘까요? 이분들은 모두 허리 통증이 전혀 없는 건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MRI를 찍으면 디스크 이상 소견이 나온다는 겁니다. 만약 이분들이 병원에 가서 우연히 MRI를 찍었다면 당신은 디스크 때문에 아픈 겁니다 라는 진단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디스크가 신경을 압박해서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영상 검사에서 구조적인 이상이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지금 겪고 계신 통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MRI에서 디스크 돌출이나 탈출이 보인다고 해도 그게 당신의 통증을 만드는 범인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디스크 파열 같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도 통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닐 수 있다니 듣고 보니 조금 저도 혼란스럽네요. 솔직히 좀 설명이 좀 지루하신데 이해하기 쉽게 다른 사례를 들어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가 매년 받는 건강검진과 암검진을 한번 떠올려 보실게요. 우리는 아픈 곳이 없는데도 굳이 시간을 내서 건강검진을 받지 않나요? 아프기 전에, 심하기 전에 미리 병을 찾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아까 했던 말을 거꾸로 말하면 검사상 병이 발견되었다고 해서 증상이 무조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특히 간암이나 췌장암은 종양이 상당히 커질 때까지도 증상이 없기로 유명합니다. 디스크 질환도 똑같아요. MRI 사진에 디스크가 튀어나오거나 터져 있는 모습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통증의 원인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럼 디스크 때문에 아픕니다 라는 말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 해답은 앞서 소개해드린 2015년 논문의 결론에 명확히 나와 있어요. 논문의 결론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영상 검사에서 보이는 디스크의 변화는 건강한 사람들에게도 매우 흔하며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증가합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노화 과정의 일부일 가능성이 높으며 유통과 반드시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쉽게 말해 MRI에서 보이는 디스크 문제가 통증의 원인이 아니라 그냥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일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논문 데이터를 보면요, 70대에서 80대 건강한 어르신들 중 80% 이상에서 디스크 돌출 소견이 관찰됩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허리가 전혀 아프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언제 디스크가 진짜 문제인 건가요? 디스크가 통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을 디스크 수술 적응증이라고 불러요. 크게 두 가지 경우입니다. 첫 번째, 팔다리에 힘이 빠질 때입니다. 예를 들어 발목을 들어 올릴 수 없다거나 다리에 힘이 빠져서 걸을 때 자꾸 넘어지려고 하는 때입니다. 두 번째, 대소변 조절이 안 될 때입니다. 이 두 가지 증상은 신경 손상이 심각한 상태라 빠르게 수술하지 않으면 영구적으로 회복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짧은 시간에 심하게 디스크가 망가져서 신경을 많이 누르는 경우에는 빠르게 수술을 해야 하지만 단순히 허리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라는 이유만으로는
수술의 적응증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MRI에서 디스크가 망가진 게 보인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앞선 논문의 결과처럼 나이가 들어가면서 디스크가 닳고 망가져 탄력이 줄어들고 관절의 유연성이 점차적으로 떨어져 간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머리카락이 하얗게 새거나 얼굴에 주름이 생긴다는 것처럼요. 급성으로 디스크가 심하게 망가진 경우도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MRI 검사상 디스크 이상이 보인다고 해서 이것이 통증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영상 검사는 척추와 디스크, 관절의 구조적 변화를 보여줄 뿐입니다. 좀 혼란스러운데 이 디스크 때문이 아니라면 도대체 뭐 때문에 우리 허리가 아픈 겁니까? MRI에서 디스크 이상이 보이는 것과 현재 겪고 있는 통증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디스크 때문이 아니라면 도대체 왜 아픈 건가요? 먼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드물게는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면역질환이나 감염, 종양 같은 심각한 질환 때문에 아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이런 경우는 전체 허리 통증 환자의 5% 미만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95% 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병원에 가면 보통 이렇게 설명을 해요. 디스크가 신경을 눌러서 아픕니다. 디스크 주변에 염증이 생겨서 아픕니다. 디스크 때문에 아픈 것입니다. 이 말들이 완전히 틀렸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거나 염증이 생기면 통증이 올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봅시다. 그렇다면 디스크는 왜 찢어지는 걸까요? 디스크 주변에 염증은 왜 생기는 걸까요? 답은 이겁니다. 관절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특정 부위에 무리가 가고 이 과정에서 통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것들이 누적되면 결국 디스크가 망가지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2015년 논문 기억하시죠? 건강한 70대, 80대 어르신들 중 80% 이상이 MRI에서 디스크 돌출 소견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허리가 전혀 아프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관절의 기능이 좋고 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디스크 손상과 퇴행성 변화가 옵니다. 하지만 관절이 제 기능을 잘한다면 디스크가 찢어지고 퇴행성 변화가 있더라도 아프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논문처럼 증상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디스크 손상과 퇴행성 변화가 MRI 검사상 관찰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흔히 이런 말을 하지 않으세요? 저는 허리가 안 좋아요. 목이 안 좋아요. 그럼 여기서 질문입니다. 허리가 좋다, 안 좋다의 기준은 뭘까요? 남들과 똑같이 구부렸다 폈다만 했을 뿐인데 어떤 사람은 아프고 어떤 사람은 멀쩡합니다. 똑같은 동작을 했는데 왜 어떤 사람만 다치는 걸까요? 바로 관절이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관절의 기능이 떨어지면 특정 부위에 손상이 와요. 어떤 사람은 바로 통증이 발생하기도 하고 손상이 누적돼서 디스크가 망가진 이후에 통증이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디스크가 망가져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디스크가 망가져서 아픈 게 아니라 관절의 기능이 좋은지 안 좋은지가 통증의 제일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관절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유연성과 안정성입니다. 먼저 유연성은 관절이 얼마나 정상적인 범위로 잘 움직이는가를 말하는 겁니다. 유연성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자세를 바꿀 때 기민하게 움직일 수 없습니다. 작은 부하에도 쉽게 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부상을 입기 쉽습니다. 운동선수들이 경기 전에 왜 준비 운동을 할까요? 몸을 풀어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유연성이 떨어진 상태에서 갑자기 무리하면 다치는 건 당연합니다. 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절이 굳어있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움직이면 특정 부위에 과부하가 걸리고 디스크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안정성은 근육의 힘과 지구력을 통해 관절을 안정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능력입니다. 인대와 근육이 척추를 단단하게 잡아줘야 합니다. 그래야 움직일 때 척추가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만약 안정성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척추가 흔들리면서 움직입니다. 그 과정에서 특정 부위에 반복적으로 무리가 가요. 결국 인대나 디스크가 손상됩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유연성과 안정성이 떨어질 때 우리는 허리가 안 좋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허리와 목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점점 쉽게 아파지고 이것들이 누적되면서 결국 디스크 손상과 주변 염증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디스크 손상은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원인은 기능 저하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유연성과 안정성 어떻게 회복할까요? 치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유연성을 중요하게 보시고 어떤 분은 안정성 위주로 강화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운동을 하기 전에 준비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통증 치료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유연성을 회복해서 관절이 정상적으로 움직이게 만듭니다. 통증이 심하지 않은 분들은 스스로 스트레칭을 하면서 유연성을 회복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혼자 스트레칭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근육이 긴장하고 관절이 굳어 있다면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있어서 제대로 된 스트레칭 자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치료를 받아 개선해 나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한의원에서 유연성 회복을 위한 치료로는 대표적으로 침치료와 추나치료가 있습니다. 굳어진 근육을 풀어주고 관절의 움직임을 회복시키는 치료입니다. 유연성이 회복되면 그 다음에 안정성을 회복하기 위해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관절의 기능이 떨어지면 특정 부위에 과부하가 걸립니다. 이때 바로 통증이 생길 수 있고 이런 과부하가 계속되어 관절이 망가진 이후에 통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관절은 망가졌지만 통증이 하나도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관절의 기능을 회복해야 합니다. 유연성과 안정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저는 이런 순서로 보통 권하는 편입니다. 첫 번째, 충분한 휴식과 유연성 회복입니다. 두 번째, 운동을 통한 안정성 확보입니다. 이 순서대로 하시면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으로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MRI에서 디스크 이상이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통증의 원인은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도 나이가 들면 디스크 변화는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두 번째, 대부분의 허리 통증은 기능이 떨어져서 생깁니다. 디스크가 망가진 게 아니라 유연성과 안정성이 떨어진 겁니다. 세 번째, 회복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휴식, 유연성 회복, 안정성 회복, 이 순서를 꼭 지켜주세요. MRI 사진에 집착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기능하는지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구조가 아니라 기능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진짜 치료입니다. 건강한 허리로 행복한 일상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